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수도권에 사는 여성입니다. 제 나이는 많지 않지만 재혼을 하다가 이제 막 4년이 되었습니다. 제 첫 결혼은 신혼 때부터 완전 엉망이었어요. 연애할 때와는 너무 다른 남편 덕분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연 살롱을 듣던 구독자들에게 제 전남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제 사업을 하는 게 꿈이어서 창업 아이템도 많이 찾아보고 경영 관련된 강의도 일부러 찾아서 듣기도 했어요. 제 전공은 경영이지만 학구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교양으로 경영에 대한 강의를 듣기는 해도 그것은 부족한 것 같아서 특강이나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세미나가 있으면 열심히 참석했죠.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평범하게 학점을 따고 나중에 회사에 입사하면 되는 생각을 했었던 제가 바뀌게 된 것은 아빠가 퇴직하시고 지방에 가셔서 갑자기 식당을 시작하신 것이 계기였어요. 아빠는 은행에 다니셨는데 항상 먹거리나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결국 국밥집을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였어요. 아빠는 저와 제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영진아.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곳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대학에 가기만을 너희에게 바라던 중 퇴직 후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이동안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힘들지 않은 것 같고 또한 장사도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기에 너희도 미리 평생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아빠의 말에 진지하게 고려해봤어요. 저는 실은 회사 다니는 게 큰 흥미가 없는데 누군가는 듣기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창업을 희망하며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은 김치와 밑반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사업가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나 밑반찬을 만드는 것을 거의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가 친척이나 친구들과 김치 담그는 때에 항상 옆에서 같이 도우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맛있을지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김치 사업을 조금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일에 도와준 건 엄마였어요. 너희 아버지의 식당은 엄마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엄마가 김치를 만드는데 도와줄게 하다. 엄마,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효도 많이 할게. 엄마는 아버지의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일을 총괄하고 내가 만드는 김치의 맛이나 양 조절도 많이 봐주셨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계량을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담배는 엄마의 손맛을 따라하려는 것은 어려웠지만 제가 4살보다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그분은 큰 식품회사의 마케팅 팀원이었어요. 저는 특강을 듣기 위해 다니는 중에 만났는데 남편은 처음 뵌 순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제게 식품 사업 홍보에 대해 약간의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궁금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핸드폰 번호까지 미리 알려줬던 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약 1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났더니 남편이 박수진 씨, 아니면 이제 박 사장님이 되셨나요? 제가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어서 못했네요. 언제든 연락하셔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연인으로 보고 있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서 약 2년 동안 사귀다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제 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있어서 오지 못했고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겨서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공부방을 운영하시다가 눈술과 토론 교실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결혼 임박한 때에 아버지가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결혼에 돈을 지원해주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그것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큰딸이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지원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셨죠. 그럴 때에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서 해주고 싶은 것을 못 해주셔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 괜찮아요.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미안하게 하기 싫어요. 선별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겠네요. 그리고 이 정도는 스스로 해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사업도 제자리 걸음 중이라 돈이 들어올 때는 많고 수입은 적었어요. 엄마 아빠도 그걸 어렴풋이 알고 계셨지만 제가 말을 잘 안 해서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수진아. 그래도 모아놓은 돈을 너무 쉽게 쓰지 말고 꼭 꼴에 나눠서 꼈어요. 엄마 아빠 사정이 좋아지면 꼭 지금 못한 것을 이상으로 해줄게요. 아니지 않아. 영진이 장학금을 받아서 먼 데서 공부하는데 언니가 돼서 엄마 아빠 돈을 쓰면 싫겠지. 괜찮아. 우리 가족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걸 좋아하는 건지 서로의 주머니 사정 생각해주고 차곡차곡 모아야 해요. 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어려운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저 또한 대학 때부터 알뜰하게 모은 적금이나 예금 덕분에 결혼식도 무난히 치르고 비상금도 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돈을 많이 못했다며 꽤나 눈치를 주셨어요. 예,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사는데 내 돈 많이 들어간 건 알아? 너가 가끔 까먹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걸 머릿속에 새기고 있으면 주말에 시세로 올 때 시어머니가 좋아한다고 했던 거 잘 기억해서 사게 해줄 거야? 아니겠어? 앞으로는 두 마디 하지 마. 내가 잘해라. 혹시 머리가 나쁘니? 그래서 사업도 지지부진한 건 아닌가 싶다. 너, 내가 고추 잘 좋아한다고 했던 건 기억해? 나는 고추 중에서도 고정씨를 좋아하니까.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 너도 먹는 사업이니까. 한답시고 설치지만 사람이 자기 입에 안 맞는 것을 먹으면 얼마나 싫겠어. 나 치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 집값을 많이 보태준 걸 또 말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저에게나 우리 부모님께 꽤나 당당히 군다고 하더군요. 자기 생일에도 친정엄마가 축하 전화를 하니 생일떡을 주문하라며 아예 떡집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어요. 저는 엄마가 떡을 주문한 것을 알고 엄마에게 떡값을 보내줬어요. 아, 예의 정도는 엄마가 해도 되지만 뭘 보내. 난 아무리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한 사람에게 떡을 보내라니까 떡 연락처까지 알려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그 정도로 자기가 결혼할 때 돈을 받는다 해도요. 많이 쓰인 펴내고 싶은 게겠지? 그럴 수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사정이 좀 나아지면 엄마가 너네 시어머니한테 아무 소리 못하게 잘 할 테니까.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만 그러는 거면 좀 참을게요. 남편까지 그러는 게 문제였어요. 게다가 치사하게 양쪽 집안 모두에게 인사를 드릴 때 티를 들었어요. 항상 시댁에는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 사서 보내고 친정에는 동네 시장에서 과일 한 박스를 사는 것도 값이 깎아주기를 부탁하는 정도였거든요. 자기 혼자 보면 어머니한테 보내는 게 비싼 것들도 턱턱 잘 사면서 우리 친정에는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엄마가 해주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 수진이가 내가 보인다고 했어도 그게 1분 정도 되셨어요? 나머지 1분은 어디 있나요? 내가 태어나지 못해서 그 나머지는 엄마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도 되겠죠. 연애할 때에도 밖에서 같은 건 따로 계산할 때가 많았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모든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받은 만큼만 주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입에 침을 마르도록 얘기하는 게 거의 하루 종일 나무나 다른 것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지금은 논술토론 교실 내시고 계장님으로 일하시지만 그 전에 집에서 공부방해 때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나와 내 동생을 키워야 했으니 그때의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봐도 좋죠. 엄마는 정말로 원하는 것을 거의 사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세요. 이제는 내가 벌어서 도와드리는 게 가능한데? 가정의 주요 인물이기도 하니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은 아들이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수준이 그런 줄 알겠고 우리 엄마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 선물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많이 힘들게 자란 자녀를 잘했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 해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들었는데요. 너무 자기 엄마의 효도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부모님이 돈을 많이 들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면서 우리는 집들이를 하는 중에 몇 번이나 님을 치러야 했고 선물 받은 것 중에 몇 가지는 같은 것이 여러 개 들어왔어요. 그 중에 청소 로봇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2대가 더 왔어요. 들어와서 친정이 보냈어요. 안 그래도 바쁜 부모님이 청소할 때라도 편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데 주말 아침에 남편이 청소 로봇이 하나 안 보인다며 집안을 뒤집고 날렸대요. 충전도 안 되는데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었을 텐데 왜 안 보이냐고. 청소 로봇 갖고 있잖아. 하나 아니고 2개잖아. 왜 안 보이지? 수진아, 어디에 치웠어? 치운 건 아니고 친정이 보내준 거래. 이야기하자 남편 얼굴이 갑자기 굳더니 손에 든 걸 집어던지며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야, 왜 내 마음대로 시골에 보내? 내가 뭔데 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니 부모님께서 사용하실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디에서 일하든지 살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결정하겠으니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것에 집착이 강하고 자기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해 보였어요. 남편이 내 사업에 대해 말해보자면 제 김치 사업은 꽤 큰 회사에서 하청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조율 중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계약서에 서명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알려줄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저와 제 사업을 그렇게 무시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제 사업이 어떻게 되든 남편에게 잘 된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만약 제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또 자기 엄마에게 잘하라고 할 거야 뻔해요. 적어도 저는 우리 친정도 남편이 웬만큼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남편은 저희가 선물 받은 것 중에 꽤 괜찮은 것들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사는 집을 돈으로 못 보태줬다고 청소 로봇 하나를 보낸 것만큼도 심각하게 여기고 그 난리듯. 그것도 그렇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키우셨다. 그 세상의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쉽게 키울 수 있지만 그것은 돈 많고 적음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물론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다른 어머니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니 오히려 우리가 정성을 다해 교육한 결과라서 누구도 못지않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딸이 결혼하는데 돈 문제를 겪느냐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은 아니에요. 또한 정서교육이 넌 정서교육을 잘 받아서 나에게 이렇게 누나네 마음대로 시골에 내가 선물을 쌓아주냐고?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온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논하더군.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겠지. 안 있으면 어떡해? 집 자체가 내가 얹어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같이 결혼해서 사는 집에 제가 얹어 사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지. 그런 사람과 결혼을 왜 했을까 후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우리의 생활비용 공동통장에 반밖에 넣기로 했어요. 1분 넣었다고 그렇게까지 싸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너랑 똑같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거든.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채워서 생활해. 그러면서 시어머니나 내 동생한테는 얼마나 막 쓰는지 정말 보기 싫어졌어. 결혼 초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빨리 정리하고 그냥 혼자 살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어. 그래도 얼마나 버티지 않고 이혼한다는 건 너무 가벼운 결정 같아서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봐야겠어. 그런데 계속해서 친정과 시어댁을 차별하는 게 더해지고 있어. 명절과 연말에도 친정이 시골이라 못 간다고 또 버티고 결국에는 엄마랑 동생한테만 용돈을 줄 수 있는 가난한 상황이 된 건 다 알아차렸어. 자기가 번 돈으로 얼마나 다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태를 계속할지 말지 결정해야겠어. 되더니 저러나 싶을 정도였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호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식 공부를 그렇게 하더니 그걸로 이제 조금씩 돈이 나오나더라. 넌 똑똑한 남편 둬서 좋겠다. 좋긴 뭐가 좋나요? 전 그 돈 구경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남편은 심지어 여행도 자기네 가족하고만 가더라고요. 저희 사업은 조금씩 활로를 찾으며 성장을 시작했지만 남편의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뎌서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응급실이라고 얼른 오라고 하고 호들갑을 떨길래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헐레벌떡 갔죠. 의사는 시어머니를 좀 피곤하다는 것. 의료소에서 도착했을 때 응급실로 들어오시련한 이 아프기를 무엇을 해드리겠어요? 그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러 가고 싶은 것들이 없는지 물어보았어요. 아직까지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고 정해진 시간 전에 마트에서 가져오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내도록 하겠어요. 너무 아파서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선호하는 코감 먹고 싶구나. 그거 내일 올 때 갖다 주라고 어머니가 말하셨어요. 당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답시고. 김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회의도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머니가 독서 교실에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고요. 학생이 없어도 학원 개업 시간에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 동네 애들 교실이 아닌 엄연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가 잘 되지 않아도 회의의 대표로 참석해야 하죠.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언니가 막말을 하신 것을 듣고 있었던 저는 차근차근 사정을 따져서 말했더니 어머니는 말을 할 수 없어졌어요. 남풍은 제게 시댁에서 숙식하면서 어머니를 돌봐달라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 알려주었지만 아무렇지 않다고 의사가 말했기에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걱정이 크다면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나는 거기서 회사 일을 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있어. 내 시어머니가 아프다면서 며느리가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오늘 응급실에 가서 약을 가져왔잖아. 정신지방 먹고 싶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도 했다고. 그것으로 일은 다 끝났어. 넌 지금 누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 엄마를 위해서 그것 하나 못 해줘? 아, 집 얘기로 돌아가서 계산해 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너는 그렇다면 저번 연말에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보낸 용돈은 뭐야? 나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너의 생일에도 용돈을 받았고 명절 때 시골에 가지 않아도 돈을 받았잖아. 무식하게 지방이면 다 시골인 줄 알아? 지방 도시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너한테 우리 엄마가 돈을 보내줬잖아. 기억 안 나요? 야, 그깟 몇 분이 집 살 때 들어간 거랑 같어요? 나도 계산하고 있어요. 장인과 장모님이 제게 얼마나 해주시는지 지금 다 헤아리고 있다고. 저도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계산적이에요. 차가운 냉 물기만 했어요. 그것도 우리 친정 한정일 뿐이에요. 자기 집 가족이나 회사 동료한테는 안 그랬지만요. 한마디로 이 인간과 살아보지 않으면 이런 돈에 대한 성격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 많은 문제 생기면서 단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무난한 편지도 제대로 보기도 전화 받기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할 때 인사하라고 하면 맞지 못해 제 핸드폰 받아서 대신 인사하고 끝맺는 것이 다였어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가면서 꾸역꾸역 생활하고 있네요. 1년 반 동안 저는 그 사람과 함께 견디며 살았어요. 그 사이에 제 동생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고 아빠의 식당은 다시 좋은 상황으로 돌아갔었어요. 저는 큰 회사와의 계약을 무사히 마치고 김치를 납품하고 있었고 남편의 일하는 회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회사였어요. 남편은 제 동생이 결혼할 때 식구 자리에도 오지 않았고 결혼식에도 형식적으로 참석만 하다가 약속이 있다며 어딘가로 떠나서 밤늦게 들어왔었어요. 이제 진짜 남자와 함께 사는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런 중에 폭발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버이날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성과급을 받아서 시어머니와 동생과 여행을 간다며 제주도의 특급 호텔을 예약하고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선물로 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돈 생기면 원래는 시댁만 챙기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동생과 함께 부모님을 위해 여행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둘 다 바쁘시다고 해서 거절당했어요. 결국 선물로 대신하기로 했죠. 남편은 또 마지못해 전화로만 어버이날 축하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 겨우 용돈 5만 원씩을 보내줬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것도 고마워하셨고 남편은 휴가를 쓰고 시어머니랑 시동생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주 호들갑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평생 여행을 못 가본 것처럼 여행 가방부터 선글라스에 옷에 심지어 신발도 새 것을 사더라고. 그리고 여행 당일 아침 출근을 하려고 나가는데 열심히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어요. 저도요. 곧 엄마와 상준이가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잘 놀러 올 테니까 집 잘 지키라고 할 테니 사모 씨에게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해. 아무리 어버이날이거나 어머님이 좋아하셔도 가는 여행의 동선은 만도련님을 데려가는 것이니 어떻게 나가자고 물어보지도 마. 이러면 너가 어차피 회사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당연한 말이잖아. 별것 다 포기해도 시에 안 된다네. 기분 좋은 날 망치지 좀 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니 아파트 앞에 시어머니와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나는 예의 바른 표정이 나오지 않아서 잘 다녀오세요 라고만 하고 그들을 지나쳐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시어머니와 사촌동생이 떠들고 있어서 나를 완전히 열받게 만들었어요. 상우야, 300만 원으로 뭘 할까 하다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아들에게 돈을 이렇게 주는군요. 100만 원짜리 명품 신발을 형이 선물해줬다고 해서 아주 자랑스러웠어. 원래 찜에 둔 채로 보태려던 거였는데 꽁돈이 생겨서 완전한 이득이야. 그래서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겨우 5만 원씩 주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는 단위 돈을 쫓아다녔어. 너무 여유로운 마음을 받은 저는 바로 친정에 전화해 아무 말 없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난리를 쳤어. 물론 동생 부부에게 계획을 변경하고 오라고 얘기했고 저희가 김치를 계약한 고급 한정식집으로 모시고 강남에서 최고급 호텔을 당일 예약했어. 부모님께는 푹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했지. 아, 우리 여기 비싼데 별로야. 수진이야, 너 요새 사업 좀 잘 되었다고 돈을 막 쓰는 거 아닌가? 아니야, 엄마. 그냥 오늘은 엄마 아빠께 잘해주고 싶어. 뭐든 제일 비싼 것으로 해주고 싶고 제일 좋은 것만 드리고 싶다는 걸 알아줘. 실은 내가 진이한테 다 들었다. 사방에 어버이날이라고 안 사돈하고 사돈 총각만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며 용돈도 굉장히 많이 주고 김서방의 성격이 그렇다는 건 넌 고치지 못할 거야. 너는 시댁에 잘하는데 김서방은 우리가 결혼할 때 돈 못 들였다고 이러는 거 아빠와 엄마도 다 알아. 내 마음고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어. 수진아, 요즘 세상의 이유는 흠도 아니다. 내가 마음에 결정한 게 있다면 그대로 해. 엄마, 아빠, 그리고 영진이 난 내 편이야.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행동이나 표정에서 그런 마음이 드러나니까. 읽혔고 저는 오히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제주도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온 남편은 제가 친정 식구들과 강남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똑같이 2박 3일을 묵어왔다는 말에 화부터 내더라고요. 야, 너 우리 생활비에 손대는 거 아니지? 근데 내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냐?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너나 장인이 장모님께 줄 돈은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좋아한 자식아.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랬어? 내 돈으로 한 거야? 너 보고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야, 너 요새 사업 좀 되냐? 그런 거면 말을 해야지. 남의 사업이 어떻게 되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어디서 우리 부모님을 애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의 돈만 니 뭐니 하는 중학생이나 하긴 내가. 그거 모르고 이런 거 아니겠지 해준 만큼 돌려준다. 이런 거겠지 됐으니까. 이거 너야 가져.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어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 돈을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우, 근데 이런 호텔이 장인이나 장모님을 가당치나 하냐. 너무 안 어울린다고 촌구석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데 데려다 놓으면 얼뜨기나 두리번거리는 일만 하겠지. 제대로 즐기고 쉬지도 못했을 텐데 데려갈 땐 제대로 즐기는 사람을 데려가야지. 동네 공부방에서 호랑이 노릇하는 노인들이랑 식도 못한 새까매기들도 제주도 특급 호텔에 가는데 왜 못 가냐고 하니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제 눈치를 슬슬 살펴보더군요. 자리를 뜨더니 보며 제가 지낸 식구들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니 더 부딪혔다가 별말 다 나오겠다 싶었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지낸 식구들에 대해 나쁜 말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인간이 계속 우리 친정을 깎아내리면 저도 똑같이 나가야지 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동생 부부가 우리 밥을 사준다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서먹한 상태로 동생 부부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제부가 말 그대로 정말 짝배 입고 나왔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아닌 게 없었어요. 동서 명품 매니아 그나와 이거 안에 셔츠도 그렇고 신발까지 명품하게 없네. 명품 살 때 동서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아닙니다, 형님. 저 명품 별로 관심 없는데요. 장인어른이 다 사주셨어요. 시계까지 그러면서 제부가 손목을 내미는데 비싸기로 유명한 손목 시계가 묵직하게 감겨 있더라고요. 뭐, 장인어른이 정말 장인어른이 사줬어. 남편은 침까지 꿀꺽 삼키며 눈에 빛을 내는데 옆에서 보기 참 가소롭고. 아니, 자기 어른이 이런 거 살 돈을 어디서 하셨대. 아빠 식당 지방도시에서 선정된 맛집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이 다녀가서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동안 어려웠을 때 빚을 갚고 가게를 확장하셨다고 해요.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지? 그럼 딸인데 몰랐겠지? 근데 왜 말 안 했어? 너 우리 친정에 관심 없잖아. 지방도시를 매번 시골이라고 부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아빠 가게가 어떤지 못하러 말하냐. 그럼 형님은 차형 사업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차형이 되게 큰 애 사랑 계약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반찬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얼마 전에 대형 아파트 단지에 포장해 가는 매장도 내셨는데 정말 모르셨나요? 남편은 완전히 크게 맞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더라고 해요. 상우 씨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시댁에 가서 어머니랑 도련님하고 식사하는데 정신 팔린 것 같다고 주변의 식구들이 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무시하지만 별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날의 자리는 저와 동생 부부가 함께 만든 자리였어요. 엄마 아빠가 동생한테 크게 한덕 쏜 것도 맞긴 하지만 물론 저한테도 해주신 것이 있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해요. 모를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음식을 흘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결심한 듯 이러더군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님의 식당에 들르자. 주말에 시간 괜찮지? 자기는 무슨, 자기 그냥 하던 대로 해. 언제부터 나를 자기라고 불렀다고 이래. 그래 수진아, 우리 아버님 뵈러 가자. 너 주말에 바쁘지 않아? 항상 약속 있거나 아니면 어머님한테 갔었잖아. 이번 주말은 괜찮아. 그깟 약속들이 뭐 중요해? 아버님 뵈러 가야지. 너 그러니까 꽤나 우리 부모님 챙기는 사람 같다. 야, 나도 언제까지 신혼집 돈 안 못 해줬다고 공하겠냐? 나도 다 생각이 있었다고. 아버님 뭐 좋아하시지? 어머님은 과일 좋아하시려나? 저는 머리를 굴리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남편과 함께 아버지의 식당에 갔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큰 사이로 왔습니다. 제가 진짜 좋은 과일과 한우를 샀어요. 나오세요라며 식당 안에서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치는 남편에게 저는 한마디 해주었어요. 야, 엄마, 아빠, 여기 안 계셔. 지금 가게 분점을 확장하는데 공사 중이라고 그리고 가게에서 쪽팔리게 이러지 말아줄래? 그럼 거기 공사 중인 가게로 갈까? 거기는 우리가 왜 가 걸리곳 거리기만 하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오실 거야. 그리고서는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이사하신 아파트로 남편을 데려갔어요.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파트를 막 둘러보더라고요.
여기 되게 좋은데 앞으로 바다가 쫙 보이네. 맨날 호텔에 있는 것 같겠다.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당키냐? 하나는 그 호텔보다도 훨씬 뷰가 좋지. 넌 아직도 그런 말을 하냐? 그냥 좀 지나가라. 내가 내뱉었어도 싸가지 없긴 하지. 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 말이 너무 이상했어. 제 말에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소파에 앉았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오자 남편은 무슨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현관까지 달려가서 저희 부모님을 맞았어요. 아유, 장인노인 장모님이시군요. 제가 찾아본다 하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 사왔어요. 우리 식당에서 고기도 파고 후식으로 과일도 내가는데 매일 봐서 질리는 걸 누가 먹는다고 사오나요? 엄마의 차가운 말에 남편은 당황해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죠. 제가 생각이 언짢았네요. 아니, 생각이 언짢은 게 아니라 장모님은 하셨겠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오, 그럼 어디 나가시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회 좋아하세요? 아니면 중식 레스토랑 가실래요? 다 됐으니 거기 좀 안게. 아빠가 엄하게 말씀하시자 남편은 바짝 졸아서 부모님 앞에 안더군요. 장인들은 제가 너무 찾아뵙지 못해서 섭섭하죠.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사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섭섭했던 게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소환했다고 해도 동생한테 그렇게 선물 잔뜩 주시고 제게 말씀 한마디 없으신 건 좀 아니잖아 해요. 자네도 그러지 않았어? 우리 결혼할 때 집값 못 보해줬다고 우리를 거짓 취급하지 않았나? 너는 한 번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는데 그에 비해 둘째, 동생은 연애할 때부터 자주 전화도 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식장에 와서 나를 도왔었어. 내가 계산을 확실히 하는 것을 거들고 나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건가? 아버지, 결혼할 때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게 속상해서 그런 건 맞지만요.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 계산하는 게 낫겠군요. 내가 했던 것만큼 이제 너도 해줘야 하는 건 아니냐 생각해. 허참, 정말이지. 너는 하나는 정확하게 하는군. 치가 떨릴 정도야. 그래서 말이야, 우리도 결정했어. 너랑 수진이 이혼하는 걸 막지 않기로 했어. 이혼이라고?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어. 수진아, 뭘 좀 해봐. 남편은 완전 충격받고 제 팔을 붙잡고 있어. 정리된 내용, 혼자 이야기하는 내용이므로 독백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혼 고백과 상대방에게 돈 문제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족관계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리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시당했고 이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서 결정된 지원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이혼 같은 거 원한 적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너는 좀 더 저를 존중했을 것이고 적어도 너희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데 반은 썼어야 했을 텐데요. 돈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을 무시하고 내일 무시하는 것을 정말 많이 참았어요. 너는 그냥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서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가져야 해요. 너희 엄마한테 갔어서 너희 엄마가 좋아하는 고종시나 잔뜩 사드리고 평생 그렇게 살라고 말해. 남편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와 아빠에게 빌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제가 바보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제발 말려주세요. 이제 정말 잘 할게요.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아니라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아, 왜 그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부탁합니다. 말려주세요. 장모님, 자네 말이 맞아요. 내 딸의 사업이요. 전처럼 힘들었더라도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계속 가기 어려웠으면 자금 때문에 어려웠으면 자네가 이러고 찾아 나왔겠어? 하늘을 보면 열을 한다고. 수진이 말 안 해도 속 썩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어떤 부모가 미쳤다고 자식 평생 속 썩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겠나? 저런 사람들 트럭으로 갖다 주면
트럭만 갖고 내다 버릴 거야? 여기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다 물어봐. 우리 가족이 전부 단단히 결심한 걸 알게 된 남편은 체념을 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연이 좀 안 된 결혼 생활은 끝난 거죠. 그런데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는 말이 정말이나? 전 남편과 헤어진 후 반년 정도 있다가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새로운 결혼 상대입니다. 남편이어도 제 남편이어도라고 말하면 팔불출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는 성격도 좋고 멘탈도 강해 의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괜찮은 분을 만나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2살 된 딸과 함께 남편,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과 함께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저희 인생에 계획된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한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조언을 구해 요청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